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의 민생 현황과 이슈를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민생 시사 토크쇼 고구마와 사이다의 권문영입니다. 직설 화법과 무자비를 원칙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고구마와 사이다의 첫 시간,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기금을 과연 조성할 수 있는지, 조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조성할 수 있을런지. 공사 시에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악취 발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을 하여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시라는 건 이제 운영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시에는 본 사업, 이제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북측에 인천 기계지방산업단지와 동측의 인천지방산업단지가 사업지구에 미치는 악취 영향을 마지막으로 협의의견 변경 5차 최종입니다. 최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사업 시행시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운영시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 공사시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협의의견 5차에 보시면 분명히 운영시와 공사시를 구분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항에 보시면 맨 첫 번째 나항에 보시면 운영시 도로시설로 인한 이 부분에 보시면 운영시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운영시라고 안 돼 있죠. 그냥 사업 시행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제가 볼 때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 협의체가 무너지면은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저는 다음 회의까지는 이 실무 협의체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협의체 안에서 대안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들은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 그 다음에 단장님들, 과장님들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도시공사 사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 구청장님, 재산국장님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봅시다. 우선 우리나라도 엄청난 환경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도 환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민생 시사 토크쇼 고구마와 사이다에서도 환경 문제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도화 뉴스테이 악취 문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자리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철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문과위원장 장인규입니다. 인천일보 김신영 기자입니다. 네, 윤상철 부위원장님, 주민대표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현재 도화 뉴스테이 살고 계시죠? 네, 올 4월부터 아내하고 둘이서 지금 도화 이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화동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악취가 어느 정도인가요?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이사를 해서 좋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밖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뭐 화생방 훈련하듯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꾹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산책을 하기도 좀 힘들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악취의 원인은 뭔가요? 도화 뉴스테이 인근이 인천지방산단하고 그 다음에 기계산단이 있어요. 거기 소재한 사업장이 3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주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성보공업사라고 하는 주물주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주변에서도 냄새를 일으키고 있는 그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 몇 개 정도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미추홀구 관할에만 3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넘어서 서구하고 동구 쪽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육공단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편에는 도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4차선 도로 반대편에는 도화공단의 이 성보공업사가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옆에는 고등학교도 보이고요. 가까운 곳에 주택 단지들도 보이네요. 그럼 원인도 다 파악이 됐는데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일단은 주민들이 지목한 성보공업사에 대해 가지고 그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그 인천시하고 미추홀구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요구가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보공업사가 한 7억 정도 시설 비용을 들여가지고요. 꽤 많은 비용을 들였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죠. 어쨌든 성보공업사가 중소기업이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 비용을 들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조치를 했고, 현재는 조금 저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 업체가 7억 정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추홀구나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뭐 예산을 들였다거나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행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일단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고시됐고, 악취관리 지역이 고시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미추홀구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시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장들을 악취 배출 신고 사업장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6개월 후에, 즉 지금부터 1년 후에는 방지설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꽤 길게 걸리는군요. 그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꽤 지나야 주민분들이 피해를 좀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근데 또 사업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설비에 맞는 컨설팅, 설계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유예를 주는 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은 조금 더 서두를 겁니다.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김신영 기자는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네, 이제 취재차 윤상철 부위원장님 댁에 방문해서 이제 냄새를 맡아봤었는데요. 일단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가 이제 공업사하고 가까워질수록 되게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언제 정도 가셨어요? 이제 9월, 10월 그쯤에 한참 더울 때 가셨군요. 한창 네. 좀 늦더위가 있었던 네. 시기에 갔었는데 일단 부위원장님 댁이 좀 심한 편이라서 바로 앞에 계시군요. 그러면 예, 악취 포집기를 당시에는 이제 집 안에다가 내부에 설치해 두신 상태였고, 이제 어쨌든 환기가 필요한데 생활을 하면서 문을 언젠간 또 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악취가 그렇게 지속된다면은 좀 그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화 뉴스테이가 지정이 되고 대단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두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 미추홀구청 3개 기관 모두 악취로 인한 민원을 우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실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도 성보공업 인근에 있는 빌라 단지에서 악취 민원이 지금처럼 제기됐었고요. 아니 15년 전부터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던 곳이군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일어난 곳이 아니고. 네, 이번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네.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같은 피해를 겪었던 이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15년 전에 해결이 그때 됐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도 이제 지금의 주민들처럼 당시 주민들이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었고 또 환경단체에까지 진정서를 넣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알려진 바로는 뭐 시설 보수를 좀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고 해요. 아니면 뭐 근처에 이번 그것처럼 뭐 나무 좀 심어주고 끝났다거나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보상을 해주긴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대안으로 그 바로 앞에 이제 10m 폭의 나무를 좀 몇 그루 심긴 했는데 그게 정작 뭐 실제 효과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10m면은 굉장히 그 짧은 공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완충이 되나요, 제대로? 완충 녹지가 보통 200에서 500m, 어우, 크게는 더 네. 크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면은 그 냄새 배출원에서 나오는 냄새 물질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니까 견딜만 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충 녹지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충 녹지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좀 민망한 상황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으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외에 십정동, 가정동 그런 데는 전부 다 완충 녹지가 200m로 이격거리가 돼 있어요. 네. 공단하고 주택가하고 다 200m로 돼 있는데 유독 저희 도화동만 10m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 문제가 생길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완충 녹지를 요만큼 하고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네. 주민들이 더 분개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다 200m로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m를 이격거리를 두자 보니까 네. 아파트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이 안 생기는 거죠. 아파트 하나 한 동 들었으면 이익이 얼만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거는 차치해 두고 그냥 이익을 위해서 10m밖에 안 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민원을 못 넣도록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참 진짜? 이상한 게 도시공사나 관공서나 다 그걸 알았을 텐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아파트를 입주할 때 계약서에 다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계약서에 주민은 오염물질, 소음 등으로 인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기를 해놨어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협의체 내에서는 일단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다, 독소 조항이다 인정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했다는 측은 어느 측에서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도시공사 측에서 계약 내용의 그런 부분들은 독소 조항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이제 민간 협의체인가요? 이번 그 도화동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민관입니다. 민관. 관, 네. 그러니까 민관 협의체.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김성준 시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지금 직을 맡고 계시고, 네.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그 다음에 우리 주민 대표분들, 인천시청, 유치원부, 도시공사,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 개발 사업자는 도시공사고요. 거기에 입주를 관리하는 거는 또 별도의 그 회사가 세워져 있거든요. 또 그쪽 회사 관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현재 거기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뭔가 이제 항구적 대책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용역을 지금 좀 해보자. 그래서 12월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용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공장 사장님들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지어지기 전부터 공장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좀 억울하실 것 같았는데 거기에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장 측도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예요. 먼저 가동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이후에 수억 원을 들여서 또 대용량 집진기도 설치했고 나름대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공장 이전을 해야 된다고 바라고 계세요. 공장이 계속 가동되는 한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시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천시에서 좀 이슈가 되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도화동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송도도 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송도도 악취 문제가 불거진 게 꽤 오래됐고요. 주민들이 그쪽에서도 민원을 최근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했고 또 연수구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악취 관리 구역으로 따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원인 불명의 악취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난 9월에 서구 청라에서도 원인 불명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진짜 원인 불명이었나요? 아니면 드러났나요? 원인이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 봐도. 아, 송도도 원인이 지금 안 드러나 있는 시흥시라고 상태예요? 또 좀 추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기사 시흥시에서 냄새가 너무 온다라고 네. 또. 시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반박하시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150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없이 바로 송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연수구에서도 이 악취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실태 조사를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겠죠. 뭐 우리 도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태 조사 중인데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성보산업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냐, 정 안 되면은 이 사업장을 어떻게 이전을 하든 어떤 방안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전수조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이제 2차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2차 회의 결과,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1차 회의, 2차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체 내부에서는 여하튼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향후 방안을 이제 좀 항구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도출해 보자 한 게 이제 용역의 목적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공사가 다행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수립을 하고요. 네.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환경 냄새환경학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전수조사 용역에서 핵심 쟁점이 이제 예산 문제, 가장 큰 문제죠. 돈 문제인데, 이 예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 협의체 내에서 이제 저희 환경단체도 많이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성보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돼도 다른 곳에서의 사업장들이 300개, 그다음에 그 너머로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 문제가 계속 주민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동 산업단지의 악취 기금 사례처럼 여기도 기금을 좀 조성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기금의 조성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어떻게 출연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논의상에 올리겠죠. 근데 그 협의체가 이제 또 그때는 이번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끝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라는 거는 그 거기 있는 공장 하나하나를 다 방문해서 네.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예산은 이제 둘째 문제 치고 예산이 이제 마련된다, 기금이 마련된다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보통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가 보통 나오나요? 일단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설비를 본인이 일단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서의 핵심은 지금까지 이제 잘 그런 거 없이 잘 이렇게 조업을 하고 오셨는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규제를만 계속 이렇게 사업장한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여하튼간에 문제를 일으킨 우리 개발사업자 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리고 공장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기금이 전액을 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 시설 비용들이 업체당 뭐 많게는 몇 억씩도 할 수도 있고 적게는 몇 천만 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을 전부 다 이렇게 또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절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잡고 가야 되는 게 하여튼 이번 사안의 핵심이죠. 그러면 보통 전수조사 하면은 이제
뭐 1년에 그 4계절은 다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까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제 딱 끝나는 상황인 건가요? 육신 같아서는 뭐 오랜 기간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살이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의체 결정은 올 연말까지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도화동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하객동의 문학산 밑에서 살았습니다. 신선한 공기 밑에서 살다가 이사 오니까는 정말 사람 살 데가 아니었었거든요. 도저히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창문을 한번 열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뭐 벌써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벌써 이사가 나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도화동을 만들지 않게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다 해결을 하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천여 명의 도화동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생활할 권리를 찾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네, 많이 힘듭니다. 좀 주민들 간의 문제는 많습니다. 보상을 해달라. 왜냐면 병원도 갔으니까 호흡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환경만 만들어 달라 이거죠. 다른 거는 원하지 않고. 그럼 주민들 내에서도 약간의 그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근데 그걸 저희들이 다 협의체에서 지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2차 회의 때 그때 이렇게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장영규 그 대기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약간 좀 의아하게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보상 중에 그런 뭐 에어컨을 설치해 주던지 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던지 그래서 저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될라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냥 약간 그 압박을 주는 용으로 그냥 사용을 하신 거죠? 진짜 그거를 달라는 건 아니셨죠? 아니요, 그거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기금을 조성을 해갖고 그런 환경 개선을 시켰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에어컨을 다 놔줘야 된다.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해야 된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치로 그걸 더 해야 된다. 네.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변의 악취 발생량을 줄여주는 거가 우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각 가정에다가 각 가정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까지 다 놔줘라.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저희 나라 환경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이지 정말 꼼꼼하게 주민들이 챙기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니까요. 민관협의체 2차 회의에 갔을 때 그 회의 진행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실제 그 인천시나 인천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나 도시공사한테 굉장히 감사의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관련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저 힘들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만약에 테이블에 올라왔었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곳이고 도시공사나 인천시는 어쨌든 공적인 거고 주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결국은 인천시에서 앞으로 지금 생각해 보시죠. 인천시에 전부 다 공장이고 전부 다 환경기초시설이거든요.
냄새 안 나고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부지든 간에 다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근데 향후에 이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지역들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좋은 사례, 그러니까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거는 이 사례를 통해서 다음 사례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좀 하자. 이런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도시공사나 인천시가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 뭐 김신영 기자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측정기를 보셨다시피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준치 이내라고요. 저희도 이제 수십 번 환경청에도 조회를 해봤고요. 여러 군데 다 조회를 해봤는데 저희 계속 지금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기준치 이내예요. 뭐냐면 기준치가 이내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쨌든 간에 측정을 했는데 공정하게 측정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준치는 안 넘었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고 기준치가 넘든 안 넘든 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얘기를 이제 종합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연말까지는 일단 전수조사 기간이니 주민들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으로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동안 주민들은 그냥 계속 참고 지금 견뎌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좀 해보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피해가 안 가도록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좀 도출해내라라고 이제 연구진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쌓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행정도 행정답게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제 민간 협의체의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냥 뭐 일방적으로 막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상금을 요구하고 문제에 대해 좀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주민들도 대응을 하신 것 같아서 좋고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 협의체 분들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인천일보 김신영 기자도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취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구마와 사이다 첫 시간 도화 뉴스테이 부근 악취 문제의 진행 사항을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도화동 문제가 아직 지금 고구마를 계속 먹고 있는 상태군요. 주민분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이다 같은 시원한 결과로 주민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시사 토크쇼 고구마와 사이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